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 편집한 역사서입니다. 실록 편찬은 고려 때 고려실록부터 있었고, 이것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자인 사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관들이 왕들을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한 기록물이 사초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 중 역사에 남길 만한 것들을 가려서 남긴 기록인 시정기라는 것을 적어 춘추관이라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임금이 사망하고 나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초들을 수집하고 춘추관에 보관되어 있던 시정기 그리고 국정 관련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순차적으로 편집한 기록물이 왕조들의 실록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관들은 평소 기록한 사초들을 집에 보관했었는데 이를 가장사초라 했습니다. 이런 실록 편찬의 이야기 중 태종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던 세종 5년에 태종실록 편찬이 시작되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록의 편찬이 시작되면 사관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록해둔 가장사초를 제출해야 했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고 그 자손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벌도 내리게 했었습니다. 사초를 보관하던 사관들 중에는 나라의 정세가 어지러워져 누군가 사초에 기록된 내용으로 정치적 악용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사초를 집안에 보관하기 꺼려하는 사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실록을 편찬하려던 때에 세종은 만약 사관이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사관이 보관하고 있던 사초를 수납하라고 명했습니다. 세종의 이 명을 받은 한 사관이 일단은 명을 받들겠다고 하고 물러났으나 다른 사관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다른 사관들 모두 사관이 사망한 경우 곧바로 사초를 제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사초에 적힌 내용으로 인해 해당 사관의 자손들이 불이익을 당할 일이 뻔했기에 반대하는 이가 많았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관들이 이런 걱정에 사초를 정직하게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된 세종은 하는 수 없이 사관의 사망 직후 사초를 제출하라는 명을 거두었고, 사초에 기록된 해당 임금이 사망 시에 실록 편찬을 할 때 제출하도록 다시 명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초들이 사고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종실록을 편찬하려 할 때 사초를 여러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 사관들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세종에게 조금 곤란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초를 제출하지 못한 사관의 명단 중에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의 장인이었던 김한로라는 사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관의 집안에 화재가 일어나 사초를 올리지 못했다고 전해졌는데, 이에 대하여 양녕이 장인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적어 세종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초는 사관들이 조정이나 민간에서 듣는 정책이나 인물에 대하여 듣게 되는 평판 등을 종합해서 자신의 의견도 적을 수 있었는데, 김한로가 혹시 사초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화를 입을지도 몰라 불에 탔다고 거짓을 고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설령 사초에 세종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세종이 심하게 벌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종은 양녕의 부탁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공평하게 잘못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맞기에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런 세종은 태종실록 편찬 당시에 조금 의아한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즉위하고 초반 4년여간 태종이 실질적으로 통치했었는데, 세종은 이런 4년여간의 기록은 태종실록에 넣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내보인 것입니다. 세종은 효성이 지극했던 임금이었기에 그 4년간의 치세도 아버지의 통치 기간으로 보태면 그것도 효도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장인이 태종에 의해 제거되었던 일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일들이 세종이 아닌 태종에 의해 행해졌던 일들이었기에 그런 4년여간의 일들은 태종의 실록에 넣고 세종 자신이 친정을 실시한 실질적인 기간부터 기록에 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종의 의견에 신하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하의 입장에서 현재의 임금이 재위한 기간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하라고 해도 임금의 모든 의견을 무조건 옳다고 맞장구 칠 수만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효심은 중요한 덕목이기에
세종의 이런 모습은 선왕의 실록에 자신을 이끌어준 아버지의 기록을 편입함으로써 효심을 보이는 모습이라 생각하여 세종이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아주 당연하게도 세종의 재위 기간을 태종실록에 갖다 붙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약 9년간의 공을 들여 총 36권의 태종실록 편찬이 완료되었고 대신들이 세종에게 실록을 올렸습니다. 유교 문화가 퍼진 나라들은 모두 실록이 있었고 편찬된 실록은 후손 왕이 보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세종은 아버지였던 태종의 실록이 궁금했었는지 태종실록을 읽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전대왕의 실록을 읽어본 기록이 남게 된다면 후세의 왕들도 이를 따라서 읽는 이들이 생길 것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 드는 임금이 생기게 될 것이라 하며 세종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관들 역시 임금이 사초를 보게 될 거라는 불안감에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며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종이 워낙 책을 좋아했고 아버지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국정 관련 내용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세종은 태종실록 편찬 이후 7년이 지난 때에도 태종실록을 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사실 세종 본인은 예전에 이미 태조실록을 본 적이 있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태종실록을 보는 것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태종실록을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당 태종의 신하들이 행했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태종실록을 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며 세종을 말렸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이런 사례들이 전해지게 되면 사관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내용을 꾸며서 적게 될 것이고 거짓된 내용이 남겨진다면 후세에서는 믿을 내용이 없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태종의 일들을 기록한 신하들이 아직 모두 있는데 임금이 실록을 본다는 것을 듣게 되면 신하들은 반드시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이며 선대왕의 실록을 보는 것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자 세종은 태종실록을 보고자 했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세종이 태종실록을 보게 되었다면 왕조차도 실록을 보지 못하던 원칙은 깨졌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실록보다 내용면에서 충실한 지금의 조선왕조실록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바탕으로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은 당대에 있던 일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집이고 크게 편파적이지 않은 객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왕조의 연대기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자료를 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국보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한 짧고도 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